2차 세계대전 이후 히틀러 치하에서 한 여성 간호사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처형되기 전에 그녀는 히틀러에 대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1945년 나치 전범 재판이 진행되던 중 한 어린 소녀가 나치 고위 장군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키가 커서 연약해 보였지만 신문 끝에 판사는 그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르마 글라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허약해 보였지만 히틀러의 T-4 작전에 대한 그녀의 폭로는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사였던 이르마는 왜 나치와 그토록 깊은 연을 맺었을까? 그리고 왜 그녀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을까? 평범한 소녀가 길을 잃었다. 이르마는 1923년 독일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시절 간호사를 선택했고 가족은 졸업 후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되어 다른 독일인들처럼 소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등장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히틀러는 한때 예술적 꿈을 품은 젊은 화가였지만 빈미술 아카데미에 2번이나 지원했다가 거절당하면서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수년간의 방랑 생활은 히틀러의 인격을 점차 왜곡시켜 극단적인 민족주의, 특히 게르만족에 대한 존경과 유대인을 비롯한 다른 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광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히틀러는 결국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했고 탁월한 웅변과 지도력으로 빠르게 당을 장악했습니다. 1930년대 세계 경제 위기는 그에게 권력을 장악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히틀러는 모든 독일 가정에 우유와 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하층 계급의 지지를 얻어 독일 제국의 지도자로 등극했습니다. 집권 후 히틀러는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독일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했지만 군사력 확장과 개인 숭배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판단력이 부족한 많은 젊은이들이 히틀러의 극단적인 이념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르마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6세에 그녀는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하여 수만 명의 동료들과 함께 히틀러를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나치당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과 열정은 거의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히틀러를 독일의 구세주로 여겼고 그의 연설을 하나하나 암기했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친구에게 나치즘의 미래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르마는 점점 더 어두운 길로 빠져들어 무자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죽음의 천사. 히틀러의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마침내 유대인이라는 배출구를 찾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2000년대 초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고향을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업에 능숙하고 부를 축적했지만 지역 사회에 기여하지 않았고 이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 적대감과 배척으로 이어졌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하수구의 창녀로 여겼지만 게르만족은 고귀한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의 말살을 주장했습니다. 나치 정권은 대규모 세뇌와 폭력을 통해 결국 끔찍한 홀로코스트, 독일어 할로코스트를 자행했습니다. 나치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이르마는 이 잔혹 행위에 주저없이 가담했습니다. 1941년 그녀는 여성 경비병으로 강제 수용소에 입대하여 레이븐스부룩 강제 수용소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효율성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3만 명이 넘는 유대인 포로를 처형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겨우 18살이었지만 그녀의 잔혹함과 냉혈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포로들이 발버둥 치고 경련을 일으키고 심지어 입에서 거품을 토하는 모습을 보며 주사기로 독을 주입했습니다. 이르마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생명이 아니라 곤충 하나를 죽인 것처럼 평소와 달리 우쭐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피부, 큰 키, 우아한 태도 등 사랑스러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천사 같은 얼굴 아래에는 악마 같은 잔혹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울프하운드 2마리와 함께 감방을 순찰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공격하도록 풀어놓았다. 그녀는 그 사람들이 개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을 비웃으며 지켜보곤 했다.
이르마의 잔혹함 때문에 나치들은 그녀에게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붙였고 20세가 되기 전에 그녀는 여성 강제 수용소의 경비대장으로 승진했고 심지어 명예십자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성 수감자들을 학살했고 특히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이르마의 잔혹 행위는 주로 3부류의 사람들을 겨냥했습니다. 첫 번째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그녀는 그 사람을 흉측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심지어 고문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곡선미가 돋보이는 여성 수감자들이었습니다. 이르마는 그들 역시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임산부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산부에게 특히 잔혹했고 심지어 그들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산채로 꺼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르마가 이 여성들에게 보인 잔혹함은 강제수용소 외과의사였던 맹겔레와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맹겔레는 잔혹한 의학실험을 자주 자행했던 악명 높은 나치 학살자였으며 이르마는 그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유대인을 함께 살해하고 밤에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유대인 여성이 맹겔레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했지만 이르마는 이를 본 즉시 그녀에게 달려들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리고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르마는 경비병들에게 그녀의 옷을 벗기고 가슴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채찍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이르마는 유대인 여성의 복부에 권총을 겨누고 3발을 쏘았는데 참으로 끔찍한 행위였습니다. 재판에 직면하자 그들은 최선을 다해 이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쟁 패배와 함께 나치 정권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베를린 함락과 히틀러의 자살로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은 풀려났고 잔혹 행위에 가담했던 나치 경비병들은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르마는 그때쯤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평소와 달리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한 모든 일은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자신은 22살의 어린 소녀에 불과했으며 모든 범죄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녀의 범죄에 대해 증언했고 판사는 그녀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이르마의 발언은 히틀러의 T-4 작전 계획의 세부 내용을 드러냈습니다. 원래는 정신질환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인, 노인, 심지어 어린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르마는 이 계획에 직접 참여하여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였습니다.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악행들. 히틀러는 정신질환자들을 극도로 잔혹하게 대했고 그들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모든 정신질환 환자들의 처형을 명령했고 심지어 독가스와 기타 치명적인 물질을 사용하여 그들의 죽음을 앞당기기까지 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러한 환자들을 제거하면 병상이 비게 되어 의료진을 최전선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잔혹 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나치의 T-4 작전은 점점 더 광란에 빠져들었고 아이들조차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르마는 아이들 학살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잔혹함과 효율성으로 나치 사이에서 죽음의 천사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1945년 12월 이르마 글라저는 마침내 사형을 선고받고 그녀의 잔혹 행위로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역사의 피비린내 나는 충격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